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장의 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에서 9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비주택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 영위를 위한 쪽방 거주민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쪽방촌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되기 쉬운 비주택 거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일상생활 및 정서 지원사업 등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거주민의 사회 관계망 회복과 맞춤형 일자리 연계로 쪽방촌 거주민들의 일상생활 질적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5조 마을 안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누구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마을 복지 사업을 통한 이웃 간 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실현을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학당, 찾아가는 마을복지관, 소소한 집수리 홍반장 등 총 6개 사업을 마을 사랑채, 마을의 거점 공간 등을 활용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 주민 공동체 조직 및 역량 강화로 지속성 있는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조 민관협력 플랫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기회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해 구, 동, 협의체 간 소통 공유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공감으로 마을 중심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함께 잘 사는 맞춤형 국민기초 생활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돌봄 이웃 세대의 생계, 의료, 주거 등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책정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학교를 운영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분야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연이외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9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대상자로 책정 관리하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탈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 등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95쪽에서 99쪽까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빈틈없는 전 생애 주기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상생활 지원, 식사, 동행 등 7대 공통사업과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 똑똑 동구 안심 돌봄단,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등 구 자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건강 취약 3,500여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세대를 발굴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마음을 잇는 따뜻한 마을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초등생 12명 가구 공부방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 후원을 연계할 계획이며 요리교실, 반려식물 키우기 등 은둔생활자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저장 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이웃이 함께 만드는 복지안전지대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단을 운영하겠으며 고위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핸드폰, 전화 연계 안부 확인 시스템인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총 21억 원의 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사의 취약계층 아동의 가족에게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과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수영교실, 진로 직업 체험, 영어교실, 과학 놀이터, 부모 교육 등 3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사례 관리 및 지역 자원 발굴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9쪽 탈빈곤 탈수급 자활 지원 및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 기반 제공 및 탈수급 유인을 위해 자활 근로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과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8쪽까지 노인 장애인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노인 맞춤형 여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예, 그라운드 골프, 악기 등의 동아리를 구성하고 노래교실, 백세 밴드 운영 및 찾아가는 명화극장으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어르신 맞춤형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 능동적인 사회활동으로 100세 시대의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령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여가, 일자리, 건강,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초연금 일자리를 통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등 고령 친화 도시 조성 8대 영역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재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 심층 면접 조사 등 차질 없는 계획 수립으로 WHO 제3기 고령 친화 도시 재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122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고 17개소의 소통 경로당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인지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행복이 가득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03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동구입니다. 4월 장애인 날을 맞아 장애인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과 운동회를 개최하고 9회 공공건축물 장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장애인 자립지원 및 권익 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 5,665명 및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1에서 117조까지 여성 아동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조 가치 있는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구 주민 모두가 아이의 출산을 축하하는 메시지 전달과 지역 명장이 제작한 미아 방지용 기념품을 전달하고 아기 돌상 및 바구니 카시트 등 육아용품에 무상되어 평등한 돌봄을 위한 아빠교실, 산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동구형 여성 친화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 3단계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여성 친화 도시 5대 정책 목표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여성 복합 소통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여성 희망 창작소 활성화와 성평등 마을 및 여성 친화 마을 조성, 동구 여성대학, 동구 만세 플리마켓 운영, 선배 여성 아카이빙 사업 시즌 2를 등을 추진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동구형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시 지도 점검 강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조 유니세프 동구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권리 교육, 찾아가는 직업 토크쇼, 아동 놀권리 홍보 포스터 공모전, 아동 권리 원탁 토론회, 동구 어린이 한마당 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7도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신속 정확한 조사 및 피해 아동 응급보호 조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아동 양육사항 점검, 자립지원 멘토 운영, 아동 맞춤형 양육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추진하여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5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후 탄력도시 안심동구 실현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천 행동들이 이행되어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안심동구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우리 구 특성을 반영 에너지 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 인식전환 6개 과제를 선정, 추진 전략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광주광역시 계획이 진행 중이므로 자치구는 상위 계획을 반영 확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생활 역량 강화와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 주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실천 학교 운영과 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환경 개선 사업,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사업을 추진, 기후위기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 희망가구 조사 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일정에 차질 없이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추가 주민 수요 조사와 철저한 공모 사업 준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 개방 화장실 192개소에 대한 청결 유지와 추가 확대, 노후 시설물 개보수 지원, 안심 비상벨 유지 관리 및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시구 경찰 합동 안전 점검 등 주기적인 안전 점검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입니다. 소태천, 내지천에 대한 주민 주도의 도랑 살리기 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 교육과 활동, 성과 공유회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강한 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29에서 13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감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둠의 자원순환 마을 조성입니다. 동구형 그린 뉴딜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로 웨이스트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마을 녹화 및 쿨페이브먼트,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구축, 친환경 자원순환 센터 조성은 3월 중 개관식을 앞두고 개관 준비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꼬둠의 향기 가득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내 동네 청결 도우미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능동적인 청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2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가게 주변 이면 도로를 청소토록 유도하고 깨끗한 환경을 함께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참여자들에게는 주민 참여 보상제, 포인트 지급,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량제 봉투 등 청소주구 또한 지급될 예정입니다. 132쪽 재활용품 유가보상 동그라미 자원순환 가게 운영입니다.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고정식 및 이동식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의 현장 교육 실시와 보상 등으로 자원 재활용 분리 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자원순환 가게 운영과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포인트 관리 및 지급으로 탄소 저감 효과와 쓰레기 분리 배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33쪽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솔선수범하고자 다회용컵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 카페 추가 모집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페에서 발생하는 일회용컵을 원천 감량하고 다회용컵 사용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34쪽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11개소와 협의하여 자원순환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해설사를 투입하여 자원순환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유팩 및 폐건전지를 재활용하고 분리배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초등학생들에게 직접 재활용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자원 선순환에 대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하여 주민 삶에 직접 와닿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 돌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입니다. 95쪽 보면 건강 취약계층 의무 방문이 있더라고요. 네. 예, 3,500세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강 취약계층 의무 방문은 이제 중증 질환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건강에 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강주도원 통합돌봄에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걸 파악을 해서 돌봄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주로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이 지금 동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 담당하고 간호직하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간호직이 전부 다 동별로 다 배정이 13개 동에 다 됐나요? 작년부터 예, 다 그렇게 돼 했을 때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분들이 간호 역할이 있고 사회복지 역할이 있는데 좀 이 지금까지 법무는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간호직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동으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전문성을 조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씩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침 건강 취약계층 의무 방문이기길래 이분들을 좀 전문성을 많이 그대로 투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들은 이거 말고도 동네에 관해서는 너무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좀 중첩되지 않게 업무를 분할해서 이분들은 이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이제 건강에 관한 것들은 많이 그대로 잘 집어낼 수 있도록 네. 이 두 분들의 조합을 좀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어쩔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랑 나왔을 때 사회복지직들은 계속 사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주시고 있는데 이제 간호직들은 아직 조금 그 오셨을 때 보건소에서는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현장에 마을로 들어왔을 때는 아직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조금 약하다는 평이 이제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그분들이 투입된 지 벌써 이제 1, 2년이 돼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 역할을 제대로 잡아서 우리가 원래 그분들을 동에 가까운데 주민들을 위해서 동으로 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네. 그 보통 이제 그 수급자분들은 대부분이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 지금 동에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 담당하고 간호직하고 업무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그분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 돌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 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 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제가 업무 보고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복지정책과 전체과가 정말로 그 따뜻한 행복 동구답다 하는 것을 정말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 사업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그 다른 애 못지않게 정말로 그 복지가 그 사업마다 굉장히 그 제가 정말로 동구가 따뜻하다 한 걸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여기 지금 첫 페이지 여성 아동과 첫 페이지 같이 하는 가치 있는 출산 환경 조성 이 사업도 보면은
김윤희 계장님이 저한테 그 사업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미아 방지 용품 그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은목걸이 지원 그 설명을 할 때 정말로 너무 따뜻하다는 걸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정말로 우리 동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노인들이나 젊은 또 여성들이나 모든 우리 그 동구 안에 사신 그 노인 남녀 전체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은 또 알지 못해서 또 혜택을 받는데 또 제외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통합 돌봄 거기에도 보면은 위기 발굴단들도 있고 그 복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그 위원들도 들어 있고 하지만은 늘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또 민원 파악하고 한 사람들은 동해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안에 거의 통장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복합공간 동명동에 그 인구 소멸 기금으로 지금 부지만 매입을 했잖아요. 그 계획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해서 동명동에 520평 정도의 이제 부지를 매입했고 지금은 기획 용역 중입니다. 사실은 그 공간에 이제 말이 어린이 복합문화관이라고 했는데 실제 어떤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 그런 그 구상 중이고요. 예산 확보는 지금 41억 돼 있고요. 이제 올해 기획 용역이 끝나면 예산 확보나 이후 기본 설계까지는 올해 가지 않을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얼마였죠? 79억에 예, 예. 매입을 했고 총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세요? 총 예산은 저희 계산에 한 200억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어떤 거를 지을지 이제 그 고민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국적인 사례나 아니면 진짜 이곳에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될지 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주변에 아이들 키우고 계신 분들께 이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여기에 생길 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굉장히 기대가 크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그 뭐죠 컨텐츠가 풍부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혹시 용역을 언제까지 기획 용역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역은 기간은 사실은 6월 말까지인데 그 전에 공간 구성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을 해야 될지 이제 어떤 공간으로 갈지 그 6월 말이긴 한데 그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좀 뭐 이렇게 구상 이렇게 서면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이게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상이 전체적으로 안 나와서 네. 책자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1페이지 가치 있는 출산 환경 조성에서 조금 전에 김현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우리 동구가 5개 자치구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 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 새로운 좀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생활 문화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교육, 의료 저는 그 중심에 복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추진 계획에 그 축하 카드와
아이 이름,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은목걸이 지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복지가 가장 시급한 것인가라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조제 분유와 기저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분유나 기저귀 지원 사업은 보건소 쪽에서 저소득 층에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제 분유와 그리고 기저귀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더 네. 고민은 해 보겠지만 이게 네. 분유도 사실은 부모들의 취향도 너무 다양하고 이제 어차피 보건소에 사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에게만 이제 지원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유나 기저귀까지 다 지원하는 거는 좀 네, 예산상에 좀 어려운 점이 예, 있긴 예. 하겠지만요. 이게 이 복지 체계가 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 충족의 고도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좀 보편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 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122페이지에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올해 하겠다라고 하시고 2045 동구 탄소 중립 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를 5월에서 8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획 말씀하신가요? 네네, 추진 계획 122페이지. 네, 추진 계획은 현재 그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당초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갔는데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해서 기존 목표량의 40%를 절감하자 이런 큰 틀로 가고 있고요. 용역이 계속 이렇게 늦어졌던 이유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 협의체 그 세계 각국에서 IPCC에서 온실가스를 이렇게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기 위해서는 도달이 못할 것 같아서 수정을 계획을 거기에서 했고요. 이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라든가 감축 목표량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해야 될 가이드라인과 광역시 단위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과제들이 다 다르게 지금 돼 있고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말 현재 목표량과 과제를 반영해서 정부, 광역시, 지자체까지 순차적으로 그 계획을 반영해라 이 틀이 크게 이제 최근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저희는 정부는 10가지 목표인데 동구에는 아까 국장님 시나리오 말씀하셨던 에너지 전환, 수송, 건축, 폐기물, 탄소 흡수원, 인식 전환 이런 6개 과제로 저희 동구 특성에 맞게 가겠다는 우선 큰 틀은 나와 있고요. 2월까지 해서 중간 보고를 한번 우리 기후특위위에 한번 해드릴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환경부에는 지자체 그 법정 주어진 일자는 25년 4월까지 최종 계획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 기본 계획을 현재 계획은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환경부 승인 요청을 하면 약 3개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이후에는 우리 최종 실천 계획을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저희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수소를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축을 가지고 있기에 3대 전략 추진단과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으로 날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지 수소 예를 들어 그 부분과 연계해서 해야 될지는 이제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전 주민과 함께 우리 구의 특성을 공유하면서 탄소 중립이 실생활에 그야말로 좀 실현되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네, 애쓰십니다. 예. 그 과장님 참고로 예. 기후특위는 작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예. 네, 지금 동구에는 기후특위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말씀해주신 그 6대 분야 수송 건축 등 관련해서 동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네. 2월경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 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선아 의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우리 다해용컵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요. 우리 이거 처음 추진한 게 2022년 10월 달부터 우리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죠. 네. 예, 그러면서 1년이 지금 넘은 기간에 1년 한 13개월? 네. 예, 1년하고 13개월 정도 됐죠. 아니, 3개월 정도 됐죠. 1년하고 3개월 정도.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존에 10개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10개소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구청 주변인 거잖아요. 예. 혹시 이제 고민됐던 게 원래 당초의 계획은 동명동 있잖아요. 네. 커피의 거리 이쪽도 처음에는 계획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 저희가 이제 동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업소들을 지금 한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이제 금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한 20개소를 저희가 업소를 증액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직원들은 해수가 가능해요. 이 다이앤컵을 사용을 하고 저희 직원들은 해수가 가능하는데 일반인까지는 이게 확대가 어렵거든요. 이제 대부분 반납을 하지 않고 가져가 버려서 이제 이 컵이 개당 지금 5,500원짜리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장하는 거는 저희 동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감내는 가능하는데 이제 일반 이런 데까지는 사실 확대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확대하기 위한 만약에 그 반환을 했을 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면은 우리 그 요즘에 스타벅스에 그런 거 같이 이런 거 같이 확대하면 또 다른 방안이 그런 형식의 방안도 고민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도 청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이앤컵에 대한 부분도 관심 많으시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라 하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진들끼리도 어제 앉아서 토의도 하고 했거든요. 이제 지금의 다이앤컵 방식이 아닌 텀블러를 좀 더 사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고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또 이거에 관련된 그 사업체 하신 분들 대표님 자문도 구해보고 지금 있거든요. 좀 더 이제 다이앤컵은 동구청 주변에는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텀블러를 한번 포인트로 해가지고 그 포인트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나 아니면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확산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라고 고민 중에 지금 있어요. 저희도. 만약에 다이용컵을 이렇게 회수기가 많다라고 하면 네. 회수할 수 있는 공간이 동부에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KT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예, 예. 이제 저희 현재는 동구청만 하고 있는데 예, KT 거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KT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음. 지금 거기 KT 관계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아마 KT는 조만간에 거기를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세부 사항에 보면은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기는 보완 중이라고 돼 있는데 네? 보완 중. 네. 우리가 저 현재 단계가 네. 지금 저 공사는 다 끝났죠? 네, 센터는 이제 준공은 났고요. 남- 이제 거기에 들어간 안에 컨텐츠나 네.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고 이제 그런 보완을 하고 있는. 보완을 하고 있는 예, 중인가요? 예, 예. 그럼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예. 사전에 지금 점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거기 이제 쿨 페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네. 그 온도 저감 예. 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거 예. 그게 저 전번에도 한번 우리가 현장 활동 가가지고 예, 이제 제가 한번 말씀하셨죠. 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제 그것도 지금 공사한 지가 올 여름을 다 지냈지 않습니까? 네. 예. 공사 끝내가지고 어쩌든가요? 효과가 좀 있었는가요? 저희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3, 4도 정도 네. 예, 그렇게 온도가 주변하고는 예. 좀 차이가 있다는 이제 거를. 예. 쿨 페이브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페인트를 발랐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른 업자들이 또 공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이제 보완장 같은 건 전부 다 끝나고 그랬는가요? 네. 혹시 저 다른 업자들이 공사를 끝내고 나서 예. 또 다시 보완 작업도 하고 예, 그랬었나요? 보완하기로 했어요. 다 하기로 하셨어요? 예. 지중화 사업 이후에 다시 예.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 이제 예산이 예. 우리가 뭐 예산이 한 100억, 93억 정도 들어갔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걸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좀 우리가 유지가 잘 되고 그래야만이 네. 사실 좀 오래 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좀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 마을 조성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긴 한데 그 쓰레기 없는 동구, 쓰레기 네. 없는 대표 마을로 이제 한수이동이 거듭날이라고 보고요. 그 이제 그 여기 미세먼지 안심쉼터 이제 9개소 네. 지금 마련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 온열 벤치 예. 또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요새 보니까 많이들 앉아 계시기도 하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구에 이제 아무래도 22.5%의 노령 인구가 많으시고 예. 근데 이제 너무나 안에 컨텐츠들이 훌륭하잖아요. 그럼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충전도 할 수 있고 또 따뜻한 벤치도 있고 미세먼지 저감도 되고 이런 아주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제 저희 현장 활동 나갔을 때도 이제 여기 좀 그 설명하는 그 게시판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드렸었는데 네. 봤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요. 아, 예. 읽고 싶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너무 업체가 그냥 그 네. 말 그대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 미세먼지 안심쉼터가 뭐 하는 곳이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글밥도 많고 글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가 온열 배치가 있다는 걸 모르셔요. 이제 조금씩 앉아 계셨던 분들이 따뜻하네 하고 들어가서 앉으시긴 한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네네. 각 그 쉼터별로 네네. 다 설치를 했어요.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러면 글로 설명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이해력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 그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설치를 해놨어요. 입구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너무 작게 돼 그래요? 있어서 예. 일단 가독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아,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지 이런 예. 정자도 아니지만 이런 예. 쉼터가 뭐지 이렇게 이제 한수 문화마당지 말고요. 예. 일반 이제 우리 그 길가에 있는 쉼터들 예.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아쉬워서 예. 보고 여기가 뭔지를 읽어보고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미세먼지 저감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예. 좋겠다. 다음 마무리하기 기회에 전에 보완할 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 해설사 수가 한 50% 정도 줄었죠. 지금 네. 현재 몇 명으로 운영되고 올해는 있습니까? 24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43명에서 24명으로 줄인 예, 거죠. 예. 예. 이 24분은 주로 그럼 자원순환 교육에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하십니까? 이제 자원순환 가게도 운영하고 해설사 동그라미도 역할도 하시고? 하고 이제 그 학교 다니시면서 네네. 그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럴 겁니다. 네. 예.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순환 교육 예. 아이들을 비롯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주민들에게 예.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예. 분리배출 문제나 이런 것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 아직도 헷갈려하시고 예,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원순환 교육이 좀 촘촘하게 마을 속으로 들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고생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아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청소행정과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쪽방촌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 쪽방촌에 우리 복지행정과하고 우리 통솔과하고 같이 두 개 영역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쪽방촌에서는 복지 영역에서는 한 꼬내가 진행이 되고 있고 통솔과에서는 들랑달랑이 진행을 하면서 물론 영역 자체나 범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역하고 그게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거라서 저는 이 두 개 과가 잘 협업하고 잘 협력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성과도 각기 과에서 성과도 났으면 좋겠지만 각기가 난 게 아니라 복지에서 함께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에서 전체가 함께 빛이 나는 그걸로 나서 정말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이런 걸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작년에 이제 저희가 쪽방촌 사업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우리 또 문선아 의원님과 또 의회에서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체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들이 7분이 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도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실태 조사한 결과 또 올해 이제 멈추지 않고 올해 어쨌든 시가 다시서기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안건의 그 장소가 없어지지 않고 어쨌든 내년 아니 올해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거기에 발맞춰 그 부분만 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통합돌봄과에서 사업을 이제 들락날락 커뮤니티라고 해서 그 맞은편 쪽에 또 해서 같이 연계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근처에다가 알아봐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너지 효과도 더 날 것 같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있다면 이제 저도 많이 이제 의견도
줄 것이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그냥 여러모로 그동안에 이제 저희 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함께 해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부서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문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문선아 위원님께서 다이언컵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구청 주변에 이제 KT가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예. KT와 함께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동구 관내에도 조선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 전남대 예. 보건대학 예. 이렇게 학생 수만 합치더라도 한 3만에서 5만 정도 되거든요. 네. 혹시 조선대학교와 MOU나 협업 체계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그쪽 관련 교수님하고 논의한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이온컵에 대한 부분 예산적인 부분도 네. 저희가 현재 KT까지 하는데 연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이게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청소 행정이란 이런 사업들은 돈의 가치를 따지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구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네. 이제 조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여기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센터가 한번 주도적으로 조대하고는 해보는 게 어쩔까라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그 조선대학교, 이공대 그리고 예. 전남대 보건대 한번 실무진들 만나서 예.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 추진을 예. 한번 좀 고민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이런 확산적 사고를 계속해서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